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입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와 직결된 환경 이슈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활동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울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부산과 인천 등 우리나라에는 많은 항구와 항만이 있죠. 그렇죠. 선박처럼 큰 배가 정박을 하고 사람들이 타거나 화물의 하역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보통 항구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5,000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서울에 조성하겠다고 하는 일명 서울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5,000톤의 선박이 드나드는 한강. 말로만 들어서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서울항을 만들겠다는 논의는 처음이 아니고요. 2007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한강 르네상스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 논의 중에 하나였던 이 서울항은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과 경의 운하, 그러니까 김포, 부천, 인천을 서로 잇는 운하를 이용해서 여의도와 용산에 국제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터미널을 짓겠다. 그래서 항구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이 서울항이라는 아이디어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네. 네, 수상 교통 체계를 확립을 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때 계획에 따르면은 국제 관광 여객항뿐만 아니라 주변에 요트 계류장도 만들고 중랑천과 청계천에 소형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조성 사업, 조성 계획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좀 당연하게도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2012년 백지화가 되었던 이 서울항 조성 사업이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일명 한강 르네상스 시즌 2를 해보겠다는 말이죠. 네, 서울이 사실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한강 주변 공원도 잘 돼 있어서 또 문화시설도 잘 돼 있어서 서울항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는 있는데 그게 의문이네요. 그렇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비전 2030 그리고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한강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 서울항이 실제로 서울 한강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야겠죠. 네. 네. 먼저 이제 한강과 경의 운하를 오가는 유람선은 사실 올해부터 시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의도의 선착장의 길이가 너무 작은 관계로 1,000톤의 크루즈도 머물지 못하고 회항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 이거를 확장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경의 운하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2조 7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에 비해서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크게 받았던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천에서 경의 운하를 거쳐서 한강으로 오려면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사실 이 5시간 걸려서 오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면 어쩔 수 없이 타야겠지만 자동차로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의 운하를 통해서 서울로 오는 5시간 동안 관광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아파트와 철도, 고속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보통 바다를 오가는 여객선은 2만 톤이 넘고 10만 톤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5,000톤 규모의 크루즈는 사실 보잘것없는 규모고 이 뜻은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해외에 이제 라인강에도 이제 거기로 오가는 배들은 있긴 한데 그 주변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관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환경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환경적인 유럽의 측면을 좀 강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네, 환경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강에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을 깊이 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변의 생태계 파괴는 아주 심각해질 예정이고요. 강은 원래 역동적이게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여서 그렇죠. 네,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이제 인조적으로 수심을 평평하게 만들려면 이때 발생하는 오염이라든지 비용도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경인운하 자체가 사실은 뭐 자연의 강이 아니고요.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물을 채운 인공운하입니다. 네, 흐르지 않고 갇혀있는 물이 있는 운하이고요. 이 운하가 시작되는 지점이 이제 김포 쓰레기장인데 주변 수도권의 쓰레기들을 매립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립하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내뿜는 관들이 이제 이 경인 운하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고요. 그래서 이 운하의 물은 그 쓰레기가 내뿜는 가스를 머금고 있고 이제 흐르지 않고 갇혀서 썩은 물이 흐르는 강이 바로 경인 운하입니다. 예. 이 물을 타고 이제 서울에 온다는 게 사실 뭐 어떻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능하고 이걸 생각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런 서울항과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배들이 드나들면서 생태계의 악영향은 뭐 마찬가지고 수질오염은 반드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서울 시민의 식수는 100% 한강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한강의 자연성과 생태계 보전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 우리 인간들에게도 필수적이고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조성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자연을 꼭 파괴해야만 하는지,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는 꼭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강은 강으로 둘 때 가장 완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인간에게도 이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네. 어떤 한강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에게 그리고 서울에게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지 우리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네, 그러네요. 환경하자. 오늘은 서울항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서울환경연합의 김재현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읽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 김혜진 작가의 경청입니다. 이 표지에 고양이의 모습과 제목이 참